이번 시간에는 용접 작업과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작업 안전 관리의 3페이지부터 29페이지, 그리고 32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 작업 안전 수칙 파악과 용접 작업장 주변 정리 상태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 작업의 안전 수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안전보호구를 준비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용접 작업 안전 수칙 파악하기와 용접 작업장 주변 상태 점검하기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호구 종류 설명서 및 안전보호구 착용 안내서, 소방기본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안전점검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자 강주영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용접 작업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마스터 임병철 강사님과 함께 하나씩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용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CO2 작업 안전 관리란 안전한 용접 작업을 위하여 사전에 용접 작업 안전 수칙을 파악하고 네. 용접 작업장 주변 정리 상태, 용접 안전 보호구, 전기 및 가스 안전에 대하여 점검하는 능력인데요. 용접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CO2 작업 안전 관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실 작업자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용접 작업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실제 용접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지 궁금한데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함께 보시죠. 줌인!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용접을 배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용접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고 내가 노력해서 전문성을 쌓으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만든 결과물이 만족스러울 때, 그리고 이것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랬는지 처음에는 가족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직업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었고 위험한 부분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득시켰습니다. 사실 용접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이걸 해냈을 때 그 보람이 정말 크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힘을 내셔서 천천히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 작업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용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용접이 그 철을 녹이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뜨겁다, 위험하다, 아니면은 꼭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그렇죠. 네. 이 전기나 가스와 같은 열연을 이용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에 산화피막과 요철을 제거함으로써 금속 원자 간의 연구 결합을 이루는 것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젊은 기술인들은 현장 업무를 좀 기피하고요. 네.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아, 그게 또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용접 기술인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업자의 생명을 직결한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재해는 대체 왜 발생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알아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할 텐데요. 이번에는 산업재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원인은 크게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인적 원인에는 무리, 과실, 숙련도 부족, 난폭, 흥분, 소홀, 고유와 같은 심리적 원인과 체력의 부작용, 신체의 결함, 질병, 음주, 수면 부족, 피로 등과 같은 생리적 원인과 복장과 공동 작업 등과 같은 기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적 원인에는 환기 불량, 조명 불량, 좁은 작업장, 통로 불량과 같은 건물, 즉 환경적 요인, 안전장치 결함, 기계 고장, 불량한 공구, 부적당한 설비 등과 같은 설비 원인, 기타 사고의 간접 원인 등이 있습니다. CO2 용접 작업 안전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밀폐 공간 작업을 위한 안전 조치를 실행한 후 출입 허가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둘째, 책임자는 밀폐 공간 작업 출입 허가서 승인 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셋째, CO2 가스 호수 연결부, 호수 등에 대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밀폐 공간 출입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를 측정합니다. 다섯째, 작업장 내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안전루프 등 비상용 보호 장구를 비치하여 둡니다. 여섯째, 작업 전에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밀폐 공간 내부를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합니다. 일곱째, CO2 가스 호수 연결부, 호수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주의하면서 작업합니다. 여덟째, 환기팬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주시하면서 작업합니다. 아홉째, 용접 장소에 소화기, 물통, 건조사 등의 화재 예방 설비를 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작업 안전 수칙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볼까요? 네, 안전보호구 준비와 착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보호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렇다면 먼저 안전보호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보호구에는 용접면, 용접 헬멧, 핸드실드, 보안경, 용접 자켓, 용접 앞치마, 용접 장갑, 용접 발 덮개, 안전화, 폼 타입 귀마개, 특급 방진 마스크, 용접 두건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안전보호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용접 안전보호구를 보면서 또 착용해 보면서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유해 강선 및 스펙터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용접 보호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용접 앞치마입니다. 앞치마요? 네, 용접 앞치마는 다음과 같이 착용을 하는데요. 네. 용접 앞치마를 착용 후에는 네. 이 용접
자켓을 착용합니다. 저는 자켓 입고 앞치마를 착용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일반적으로는 용접 앞치마를 착용한 후에 그다음에 용접 자켓을 착용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한번 착용해 볼까요? 네. 팔을 넣고 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약간 얇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도 다 안전하게 해주나 봐요? 네, 이건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어. 스펙터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뒷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니, 뒤가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워낙 두껍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습니까? 아, 그런 용도로. 답답할까 봐.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어떤 걸 착용해야 되나요? 다음에는 용접 장갑과 음. 용접 발덮개가 있는데요. 네.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장갑은 뭐 손에 끼고 발에 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용접 장갑은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고요. 네. 네, 용접 발덮개는 아,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시를 신듯이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네 다음과 같이 아. 이렇게 착용을 하면 됩니다. 신발 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네. 신발은 언제 신어요? 용접 시에 네. 낙하물이나 아니면 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는 용접 안전화입니다. 이 안전화도 일반적인 신발과는 다른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 앞부분이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낙하물 방지의 안전화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기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특이한 것들이 제 앞에 있거든요. 네, 다음은 이 용접면과 네. 핸들 실드가 있습니다. 이 용접면은 네. 용접 시 발생하는 스펙터로 유해 광선으로부터 저희 눈, 얼굴, 머리 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써서 네. 핸들을 조이시면 착용하시면 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착용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은 핸들 실드인데요. 네. 한 손으로 잡고 간단한 용접을 할 시에는 잠깐 착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손이 좀 다칠 위험이 없을까요? 손에 장갑을 끼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 다 약간 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건가요? 다음과 같은 건 불에 타지 않는 네. 재질로 만들어진 용접 헬멧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이 귀마개와 네. 많이 보던 거네요. 네. 네네 방진 마스크, 음. 이 특급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네. 방진 마스크는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로부터 네. 저희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귀마개는요, 저희 보통 일반 수업 시간에 듣는 거였는데. 네. 네. 이 귀마개는 작업장의 과다한 소음으로부터 이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 방음 기덮개나 아니면 이 폼 타입 네. 귀마개를 착용을 하는데요. 네. 귀마개를 착용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네. 먼저 귀마개를 돌려가면서 압축을 시킵니다. 네네. 쭈그러드네요. 네. 그리고 귀를 잡아 당긴 후에 귀에다 대고 완전 밀어 넣습니다. 이후에 15초 정도 눌러서 네. 튀어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웬만한 소음은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소음이 날 수 있지만 웬만한 청각장애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마스크는 어떻게 쓰나요? 네. 이 특급 방진 마스크인데요. 네. 이 특급 방진 마스크는 유해가스로부터 저희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 유독 가스가 많이 나와요? 네, CO2 용접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속 재료를 열 에너지로 이용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네. 유독 가스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 뒤에서 목끈을 고리에 끼웁니다. 다음으로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정화턱을 막은 후 숨을 들이쉬고 면체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를 실시합니다.
끝으로 손바닥으로 배기 밸브를 막은 후 부드럽게 숨을 내쉰 후 면체가 부풀어 오르고 얼굴과 면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끼지 않도록 양압 밀착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선생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용접 보호구를 구비할 때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마무리가 양호해야 하고요. 둘째, 착용하여 작업하기가 쉬워야 하고, 셋째,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하며, 네. 넷째, 위에 위험물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해야 하고요. 네. 다섯째,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용접 작업 시 유해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용접 작업 시 유해 요소는 크게 감전, 유해 광선, 화상, 용접 흉 및 유해가스, 소음 등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용접 작업 시 유해 요소로 먼저 알아볼 것은 감전입니다. 감전이란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용접 작업 도중 용접봉 끝부분이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손상된 용접 토치는 신품으로 교체 후 사용해야 하며, 셋째, 파손된 용접선은 절연 테이프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파손이 심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합니다. 넷째, 본체와의 연결부는 반드시 절연 테이프로 감아 감전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유해광선입니다. 유해광선은 용접 시 발생되는 아크빛으로 가시광과 자외선, 적외선 등이 있는데요. 강한 가시광은 시력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외선은 각막과 결막에 대한 급성 염증을 유발하며 적외선에 의해 열성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해광선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용접할 때에는 차광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둘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차광 보호 기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적외선 및 자외선이나 강력한 가시광선이 발생할 때 차광 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넷째, 용접 안전면을 착용하여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광선에서 눈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용접 방법에 따른 차광도를 참조하고 유해광선을 예방합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상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용접 작업을 할 때 비산하는 스펙터 및 발열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용접 작업을 할 때 피부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스 용기 막의 주위에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가열된 토치, 치국 관리 및 가스 등의 공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접 흉과 유해 가스도 용접 작업 시 유해 요소입니다. 용접 흉은 금속 물질이 녹이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말하는데요. 용접 흉에는 용접봉의 재질, 피용접재, 용접 종류에 따라 다양한 유해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인자들은 호흡계, 신경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기 및 배기 장치를 가동하고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둘째, 용접 시 쉼용 방진 마스크, 송기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셋째, 밀폐 장소에서는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유독가스 및 체류 농도를 확인하여 산소 농도가 18% 이상일 경우 작업을 실시합니다. 넷째, 통풍이 불충분한 작업장일 경우 긴급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비상 연락 장치, 비상용 사다리, 로프 등을 준비한 후 작업합니다. 끝으로 소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란 시끄러워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를 말하며 오랜 시간 소음에 노출되면 청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 소음이 85dB 이상 시 귀마개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는 밀폐, 격리, 흡음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용접 작업할 때 유해 요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해 요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무엇보다 안전보호 착용이 중요합니다. 네. 작업 전에 꼭 방독 마스크, 용접 자켓, 용접 장갑, 귀망해 등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잊지 말아야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작업장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업장의 안전 통로를 확보하여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에서는 절대 뛰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용접기 위에 모재나 공구 등의 낙하에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물체가 추락하기 쉬운 지역에 있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경우 등에서 작업 시에는 꼭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타 작업장 안전 수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작업장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에만 전념하고 모든 안전 수칙과 표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닥에 위험 물질을 방치하지 말고 장난을 하거나 남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은 질서 있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공동 작업 시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작업 부서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작업 중에는 자기의 숙련을 믿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대 시에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구, 기타 물품을 자기 무릎 높이 위에서 던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작업은 선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작업장 정리정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용접 작업장 정리정돈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용접 작업장 주변은 용접 후 바닥에 슬래그나 쓰다 버린 용접봉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리정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깨끗하게 바닥을 치워야 하고 정돈할 때는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수시로 이 바닥의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 작업을 해야 하며 이때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해야겠죠. 그렇겠죠. 자, 정리정돈의 생활화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용접 작업을 마친 후 정리정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용접기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를 점검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던 토치 호스 내의 잔여가스를 제거합니다.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시킨 후 벽에 있는 메인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하며 전체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참고로 전원을 넣는 경우는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용하던 공구와 토치 케이블 등을 정리하며 실습장 주위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네, 선생님. 용접 작업장에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작업 장소에 인접한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하고요. 네.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부 작업 시에는 가스 농도 측정 후 폭발 하한계 4분의 1 이하일 때 작업을 하고요. 네. 작업장은 계속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환기를요? 네, 네. 또한 도장 작업 장소에는 용접 작업과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화재 분류표를 통해서 화재의 종류와 원인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로 보통 화재라고 하며 화재 발생 시 연기는 주로 백색으로 연소 후에 재를 남기는 특징이 있으며 주된 소화 효과로는 물을 포함하는 액체 냉각 작용으로 냉각 소화입니다. 유류 화재는 B급 화재로 화재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연기는 주로 흑색으로 연소 후에 재를 남기지 않고 주된 소화 효과로는 공기의 차단 효과인 질식 소화입니다. 전기 화재는 C급 화재로 통전 중인 전기시설의 화재로 전기시설물의 전기로 인한 화재 및 전기 차단 후 일반 화재로 전환하여 발생하며 주된 소화 효과로는 질식 소화가 있습니다. 금속 화재는 D급 화재로 물과 반응하여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고 금속 분말 발생과 금속 작업 시 열의 축적 등이 원인으로 발생되며 주된 소화 효과는 팽창 질식, 마른 모래 등의 질식 소화입니다. 가스 화재는 2급 화재로 가연성 가스에 의해 발생되는 화재이며 가스가 누설되어 공기와 일정 비율 혼합되면 불씨에 의해 연소 폭발합니다. 주된 소화 효과로는 밸브류 등을 잠그거나 차단시키는 제거 소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작업과 안전 수칙에 대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선생님, 용접 작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안전 수칙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씩 지키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안전을 위한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 함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실천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용접 작업 전 용접 보호구의 착용 상태가 올바른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용접 작업 전 용접 안전 수칙을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어보는 것도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용접 작업 전 주변 상태를 점검하고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하며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주변을 점검하고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꼭 격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접 마스터를 꿈꾸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O2 용접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밀폐 공간 작업을 위한 안전 조치를 실행한 후 출입 허가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둘째, 책임자는 밀폐 공간 작업 출입 허가서 승인 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셋째, CO2 가스 호스 연결부, 호스 등에 대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밀폐 공간 출입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를 측정합니다. 다섯째, 작업장 내에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안전로프 등 비상용 보호장구를 비치하여 둡니다. 여섯째, 작업 전에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밀폐 공간 내부를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합니다. 일곱째, CO2 가스 호스 연결부, 호스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주의하면서 작업합니다. 여덟째, 환기 팬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주시하면서 작업합니다. 아홉째, 용접 장소에 소화기, 물통, 건조사 등의 화재 예방 설비를 비치합니다. 열째, 작업 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합니다.